자, 오늘은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과 근의 판별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을 조금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고쟁이에서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와 부정 방정식, 그리고 2차 부등식, 이렇게 설명은 돼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표현만 부등식일 뿐이지 함수의 문제거든. 함수를 다룰 줄 아는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금 문제를 거의 좀 풀었을 수도 있어서 약간 뒷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보통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2차 부등식이 대부분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차 방정식까지는 들어갈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등식 아마 시험 범위도 수업 일수가 조금 다 뒤로 딜레이 되면서 좀 지장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고차 방정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차 방정식을 보고 오늘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과제는 2차 부등식까지 다 푸는 게 숙제라서 일단은 스텝 2까지를 다 푸는 게 첫 번째 숙제야. 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 하고 나서, 오늘 수요일이지, 주말 동안 쭉 풀고 153페이지까지 풀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고차 방정식을 먼저 보자. 자, 고차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배우잖아. 고등학교 1학년 와서도 2차 방정식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배운다고. 근데 이제 고차 방정식이 2차 이상, 그러니까 3차부터는 3차, 4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3차의 경우에는 만약에 3차 방정식이다. 자, 쌤이 지금 EQ라고 쓰는 거, 이퀘이션을 쓰는 거 그냥 방정식이라는 뜻이야. 자,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 3개, 그러니까 인수 3개짜리로 인수분해 되든, 아니면 하나 1차, 하나 2차, 그러니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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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1차일 때는 x값 그냥 실근 하나 나올 거고, 인수분해 된다면 2차일 때는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요, 안 되면 결국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풀다 보면 얘가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4차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지. 4차도 결국에는 4개로 인수분해 되거나, 인수가 4개, 아니면 2차, 그래서 허근 2개 나오거나, 허근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여러 가지 꼴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 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 말고 이제 약간은 차별화된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꼴이 조금 특이한 경우. 개수를 먼저 살펴봅니다. 개수의 꼴이 좌우 대칭인 형태 있지. 3차든지 4차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라고 쓰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cx
더하기 bx 더하기 a 인 얘가 0인 거. 자, 이런 꼴이라고 먼저 보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가운데를 경계로, 그치? 대칭인 형태. 이게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지. 얘가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상반 방정식 뭐야? 이게 한자가 거울에 비친다는 얘기야. 거울에 비친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쳐서 뭐 이제 좌우가 똑같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A 그러니까 최고차와 상수, 3차와 1차, 2차를 경계로 이렇게 똑같을 때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는 잘 알고 있죠. 이게 사실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풀이는 양변을 뭐 x제곱으로 나눠서 x제곱으로 나눠 가지고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제 얘를 a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c는 0 해서 얘랑 얘를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의 꼴로 바꿔 쓸 수 있지. 얘도 변형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a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니까 요놈을 뭐 어떤 문자 하나로 바꿔서 치환해서 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조건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는 결국 다시 a 뭐 t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2개 나오겠지. 그걸 가지고 하나는 그 2개 나온 거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해서 또 풀어내는 거지. 맞죠? 뭐 이렇게 푼다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제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아니면 뭐 합답형 문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딱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자, 한 근을 알파라고 주어졌. 한 근이 알파라고 줬어. 그러면 이제 얘가 한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자, a 알파 4제곱 더하기 b 알파 세제곱 더하기 c 알파 제곱 b 알파 더하기 a가 0이야. 그렇지? 자, 얘를 양변을 알파 4제곱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얘가 알파 4제곱으로 나눴다. 봐봐. 알파 4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 알파 4제곱 나눴지. 뭐 하는 거지? 알파 4제곱으로 나눴다. 지금 나누기 뭐 하는 거야? 알파 4승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돼? b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c에다가 뭐? 알파 제곱분의 얘를 요렇게 쓰자. 알파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더하기 얘는 b에 알파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a에 알파분의 1의 4제곱 요 놈이 0 이렇게 되지. 얘를 이걸로 나눴더니 요렇게 됐다는 것은 봐라.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얘도 0으로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이 방정식에서 알파를 한 근으로 줬다? 그러면 알파 넣은 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얘는 뭐 당연히 처음부터 한 근이 알파라고 준 거니까. 얘는 뭐야? 이 식에다가 뭐 넣은 거랑 똑같지? x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지. 아, 그러니까 요놈은 알파분의 1도 근이 되는 거지. 얘도 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상반 방정식의 경우에 애초에 한 근을 알파라고 줬다면 자동적으로 알파분의 1도 자동적으로 근이야. 얘도 근이 된다. 얘도 근이 된다. 알파가 한 근이면 알파분의 1도 한 근이 된다. 라는 게 내용이라고. 이제 이걸 찾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그냥 이렇게 줘요. 한 근을 알파라고 줬다. 그러면 알파분의 1도 자동적으로 준 거랑 똑같아. 보통 문제 풀 때 복소수에서 켤레근을 주면, 그러니까 한 근 주면 하나 켤레 찾아서 쓰잖아. 그것처럼 얘도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조건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이라고 줬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1분의 1도 근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도 근이니까 1은 중근이라는 얘기야. 1은 중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은. 그러니까 뭐 합답형 문제 찾을 때도 뭐 쓸모가 있겠죠. 여러모로.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개수에 관한 내용을, 개수에 관한 꼴을 유심히 보면 요런 거 상방방정식 뭐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한 근이 알파면 알파분의 1도 역시 나머지 한 근이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개수를 봤지? 차수를 한번 보자. 차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를 보면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요. 뭐 4차 더하기 2차 더하기 상수는 0인 꼴이야. 자, 이런 꼴의 방정식을 우리는 복 2차 4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이름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x 4제곱 더하기 자 ax의 제곱 더하기 b가 0인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래놓고 얘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 a와 b는 실수입니다. 자,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딱 붙어 있을 때 얘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봐. 한 허근이 알파니까 알파 반은 자동이지. 얘는 자동이지. 그런데 꼴을 잘 봐. 알파잖아. 그러면 얘가 알파 4제곱, 그러니까 근이니까 대입해보자. 그러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가 0. 이게 성립하겠지. 근데 이 차수가 다 짝수차이기 때문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더라도 이 식은 성립해 안 해? 당연히 성립하겠죠. 당연히 성립하겠지. 따라서 이 방정식에 이거 넣으나, 그러니까 x 대신에 알파 넣으나 x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넣으나 똑같다는 얘기지.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한 허근을 알파라고 주면 알파 바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근데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야. 그치?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지? 그럼 얘의 켤레는 마이너스 알파 바겠지. 이해됩니까? 사실 복 2차 4차 방정식에서는 이런 꼴일 때는 한 근이 만약에 한 근을 내가 뭐 그래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뭐 a 플러스 bi의 꼴이다 라고 하면 얘의 켤레인 알파 반은 a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알파의 반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요 네 개의 근이 모조리 다 한 큐에 줄줄 엮여서 나온다고. 엮여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그러니까 근 하나만 준 게 아니라고, 사실. 근 하나만 준 게 아니라고. 이해돼? 알겠지? 자, 지금 요 내용도 꼭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준다. 난이도 있는 거에서는 쓸모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근의 판별. 지금 이 보기자 4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의 판별이란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의 판별. 쌤, 판별이라고 하면 판별식 아닙니까? 아, 판별식. 판별식을 써서 판별할 수 있는 건 2차 방정식밖에 없지. 자, 봐라. 보기차일 때 일반적으로 풀이가 이렇게 되겠지. x제곱을 뭐 라지 x 따위로 치환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 얘를 풀어라 그러면 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얘를 풀면 되겠지. 근데 봐라. 이걸 풀 때 요렇게 치환한 요 방정식의 무엇으로써? 실근의 부호로. 실근의 부호로 판단한다. 실근의 부호로서 판단한다. 라는 겁니다. 실근의 부호야, 실근의 부호. 왜냐면, 야, 얘를 풀면은, 뭐, 근 두 개 나오겠죠, 뭐. x1, x2라고 하자. 이런 근이 있겠지. 얘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우리가 실제 구하는 건 x, 스몰 x잖아. 이게, 얘가 만약에, 그래. 뭐, 플러스가 그냥 2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는 x제곱이 2고,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는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여기는 뿔마 루트 2. 여기는, 뭐? 뿔마 루트 2i.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다. 4차 방정식을 탁 주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내실근을 가진다. 이런 말이 탁 나와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서 생각한다? 요렇게 바꿔서 정리를 하는데 얘가 뭐?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지는 거야. 그치? x1과 x2 모두 다 양수여야 돼. 그렇겠지? 그래야 어떻게 돼? 실근 두 개 나오지. 혹은 안 나오지. x제곱이 양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되겠지? 그럼 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이번에는 뭐 두 실근과 또는 뭐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다. 가질 때 이랬다면 이번에는 뭐야? x1과 x2가 있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말은 잘 생각해봐. 그 말은 얘의 두 근이 x1과 x2인데 얘가 양이어도 되고 얘가 음이어도 상관없잖아.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이 반드시 음수여야 되는 거지. 그치?
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런 거야. 이제 중근,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 두실근, 두어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중근을 갖는다. 중근 가질 때 이런 말이 붙어 있다. 그러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하면 무조건 두 개씩 나오잖아. 무조건 두 개씩 나와. 뿔마. 그러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건 x제곱이 0일 때 이때만 중근인 거지. 그치? 중근을 그러니까 4중근인지 그냥 2중근인지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결국에 x1 또는 x2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요놈이 0인 거지. x1 또는 x2 둘 중에 하나가 0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맞지? 이제 크게 봤을 때 아니 뭐 조금 세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둘 다 중근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어쨌든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을 가져야 애초에 이렇게 주어진 요 4차 방정식에서 이제 중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그래, 됐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설명하려고 하는 건 또 요런 게 있어요. 문제 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란다. 이럴 때 자, 1-알파 1-베타의 곱은 얼마죠? 라고 묻는다. 라고 한다면 아니 이제 보자마자 두 근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니까요. 이거 전개하면 샥 풀 수 있겠다. 쌤 그러면 얘는요. 뭐 x 세제곱 3차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1-알파, 1-베타, 1-감마의 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세근의 합, 세근의 곱.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요놈은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놈은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놈은 5. 이거 쫙 전개해서 이 꼴로 싹 만들어서 각각 대입하면 짜잔 하고 탁 구할 수 있다. 아니 자 이렇게 푸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봐라. 이건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 배울 때 그치? 처음 배울 때야. 알겠지?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 요놈이 근이 나와있어. 뭔지 모르지만 알파랑 베타라고 근을 줬잖아.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어떤 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내가 요놈을 특별히 뭐 fx라고 하지 뭐. 그럼 얘가 fx잖아. 그치? 그치? 봐. x에는 뭐가 들어간 거야? 1 들어간 거지. 1 넣은 거지. 결국 f1 묻는 거지. 여기 1 이거 1 넣으면 되네. 1 빼기 3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세근이라며. 아,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이번에도 이놈을 fx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요 fx라는 녀석은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 되는데, 그때 어떡하라고? x자리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럼 f1, 이번에도 f1, 1 빼기 1 더하기 5 더하기 1, 요놈이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 얘기를 왜 했냐? 아니 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되지. 그래, 되지. 되는데 이제 맨날 요런 것만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야, 만약에 x, 야 봐라, x 625승, 얘가 1이야. 얘의 허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3, 땡땡땡, 알파 624라고 하자. 그래 놓고 1 마이너스 알파 1, 1 마이너스 알파 2, 땡땡땡, 1 마이너스 알파에 624. 이거 다 곱한 거,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 자, 이제 요런 문제가 내신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난이도가. 아니, 근 이렇게 나와 있고, 야, 이거 생각을 해봐. 설마 이거 전개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 약간 그런, 근데 그게 나온다 시험에. 그럴 때 어떡할 거냐? 그때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이런 걸 풀 때 맨날 근거 계속하는 게, 이거 써 푼 애들은 다 틀려. 그냥 손을 못 댄다고. 아, 근을 줬잖아. 근을. 그럼 얘를, 요놈을,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x의 625승 빼기 1은 0이 될 거니까 얘는 x-1과, 자, x의, 자, 이제 624승, x의 623승, 땡땡땡 해서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요 625차, 요 고차 방정식의 실근은 1이고, 그치? 나머지 알파 1, 알파 2, 알파 3, 땡땡땡, 알파 624들, 이 624개의 근이 있는데 얘들은 허근이라는 거잖아. 그쵸? 얘들이 허근이라는 거지. 자, 그때 요놈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알파 624, 3, 2, 1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들의 근들이 얘들이라는 거지. 따라서 요놈이 x-알파 1, x-알파 2, 땡땡땡, x-알파의 624로 인수분해 되겠지. 왜냐면 얘들의 근이 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치? 이해돼? 이래 놓고 뭐 구한다? 여기에 1 넣었잖아. 1 넣은 거지. 1. 내가 요놈을 fx라고 한 거잖아. 그때 1 넣은 거지. 그러니까 1 넣은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624개, 그 다음 더하기 1까지 해서 1이 624개, 그 다음 1 해서 얼마다? 625. 요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냥 봤을 때 비주얼이 조금 괴로워 보이는 문제들의 경우에 이제 문제를 잘 관찰해 보면, 사실 이제 내신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제 문제에서 뭐 정수 조건. 자, 그러니까 근들이 정수근과 정수근, 그 다음에 자연수근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 이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은 부정방정식을 풀 텐데,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얘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알고 있잖아. 뭐 얘랑 곱해서 어떤 상수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 곱해서 뭐 되는 거 쭉 순서상 정해서 따져가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 풀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괜찮아요. 쉬운 문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자, x제곱 플러스 뭐 m-1의 x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이때 정수 m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근데 이때 이제 두 근이 정수라고 줬어. 두 근이 정수야. 얘의 두 근은 정수. 두 근 정수일 때 정수 m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m, 알파 베타는 m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또 싹, 다행히 이 문제는 그냥 딱 더하면 예쁘게 딱 떨어지게 돼 있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2. 그러니까 요놈 인수분해를 하려면 해서 이제 이런 꼴로 지금 요런 꼴로 맞춰주려면 양변에 1씩 더해 주는 순간 알파 플러스 1과 뭐 베타 플러스 1 요놈이 3 되게 되는 거지. 그치? 요런 결과가 나온다고. 근데 자, 이런 꼴로 이제 푼다기보다는 생각을 해봐. 얘가 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있어. 그 말은 요 2차 방정식이 결국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잘 생각해봐라. 얘랑 얘는 같은 식이지. 항등식이니까 요 놈은 결국 요 놈인 거잖아. 그쵸? 야, 이거. 근데 m이 거슬리잖아. m이 거슬려. 요 m을 없앨 수 있는 x를 대입해도 괜찮은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딱 넣었다. 그러면 없어지겠지, m이. 맞죠?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얘도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지. 자,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게 여기 1 넣은 거랑 똑같지?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1. m 없어지고. 그치? 아니, 여기 마이너스 1 넣지. 마이너스 1. 그럼 요렇게 곱하면 1. 요렇게 곱하면 1. 아,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얘는 뭔데?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게 3이라는 것과 같은 거지. 같은 거지. 이거 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번에 내는 게 중요하다고. 자, 봐라. 문제 중에 전에 내신 기출 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도 문제. 그 고난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어. 자, x 3승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m 요놈이 0. 문제에서는 서로 세 근이, 자, 서로 다른 세 근, 이 세 근이 모두
서로 다른 정수야. 색은 모두 서로 다른 정수일 때. 이때 구하는 건 정수 M과 세근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봐라. 이거 이제 풀 때 세근? 알파, 베타, 감마, 근과 계도 관계 써서 찢고 뽑고 해볼까? 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자, 얘를 어떻게 둔다고? 서로 다른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자. 그럼 요놈은 결국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과 같은 상황. 정확히 같은 상황. 이번에도 m이 거슬려. 요 m이 거슬리기 때문에 m을 없앨 수 있는 x 값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1 넣으면 되지. x에 1 넣은 거지. 1 빼기 11 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여기에 1 넣은 거야. 따라서 결국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요 놈이 뭐다?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를. 아니, 세근의 합은 11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 놈이 11이 되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꼴로 만들어줘야 돼. 이 꼴로. 얘를 잘 생각해봐. 이 꼴로 만든다?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요 놈이 마이너스 11 되겠지. 됐나요? 근데 거기에 1도 1을 이쪽에 3을 더했어. 그치? 그 놈을 다 뭐 한 거야? 요 놈들을 뭐 해보자? 더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더해보자. 그러면 요런 비슷한 꼴이 하나 나오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를 싹 다 더한 놈. 요 놈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됩니까?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 뭘 찾아야 돼? 아니, 3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0 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3개를 더해서 뭐 되는 거? 마이너스 8 되는 거. 이런 거 찾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근인데 다 정수야. 이해돼? 지금 그거 풀라는 거잖아. 자, 알파, 베타, 감마 요런 거 이제 계산해 보면 뭐 이거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지. 그러니까 뭐 다 곱해서 마이너스 10 되려면 뭐 1 마이너스 10 이거 되겠네. 아, 근데 서로 다른 세정수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거 되겠네. 그러면서 합도 마이너스 8을 만족하지. 그치? 됩니까? 지금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을 풀 때 그냥 단순하게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막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풀어보면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자, 이쪽에 내용들이 있고 넘기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지. 벌써 딱 봤는데 상반 방정식. 얘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2 넣은 거야 그냥. 그 2 넣은 게 얘잖아. 이해 돼? 여기 그냥 2 넣은 거지. 그러니까 16 여기 2 넣으면 설마 뭐 이상한 짓 할 거 아니겠지. 그렇지. 뭐 이거는 그냥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내근을 지금 얘들은 다 알 수 있지. 1 마이너스 i 그러면 뭐 1 플러스 i고, 얘는 1 플러스 루트 2면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두 근. 왜냐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 안에서 켤레들이 다 나오죠. 그치?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뭐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쭉쭉 문제가 딱히 뭐 그렇게 풀만한 것들은 쌤이 막 이렇게 다뤄줘야 될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스텝 1에서는 자 스텝 2를 보자. 자 스텝 2에서 대표 문항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4차랑 2차야. 이거 아까 뭐야? 복 2차, 4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래. 야, 이거 아까 쌤이 딱 얘기한 거지 그냥. 어떻게 풀라고?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세요. 그때 x1과 x2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써? 치환한 요 방정식 플러스 2-2a의 x 더하기 10-5a가 0인 얘의 두 근이 얘랑 얘인데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되겠지.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은 그냥 얘잖아. 10-5a지. 그렇지? 이게 두 근의 곱인데 요 놈이 0보다 작아야 돼. 됐나요? 이거 5a가 10보다 크잖아. 따라서 a는 2보다 두 근의 곱이 10-5a 맞나요? 10-5a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 그치? 10-5a가 음수면 되지. 아이 뭐야 여기서 이상하지 됐네. 5a 넘어가면 5a가 10보다 크지. 따라서 a가 2보다 크지. 따라서 p가 요놈이 p인 거지 뭐. 이해 돼? 그냥 이렇게 푼다고. 알겠지? 유용한 겁니다. 유용한 거. 자, 스텝 2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했던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 지금 방금 요 문제는 523번이네. 523번. 다른 것들도 충분히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26번 뭐 이런 거 봐봐. 상반 방정식이지. 상반 방정식이지. 근데 뭐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분의 1 자동 근이 된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랑 알파분의 1 이놈이 K래. 그치? 그때 얘의 모든 값의 곱은 얼마냐 물었으니까. 근데 얘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사실. 그치? 얘는 그냥 순수하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푸는 건 아니니까 뭐 x제곱 더하기 4x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어. 빼기 7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놈이 0이야.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한 번에 할게. 제곱 빼기 2에다가 더하기 4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7 얘가 0이니까 이때 요놈을 뭐 k라고 하자며. 그러니까 얘는 결국 k제곱 더하기 4k 빼기 9가 0이야. 이 k의 값들의 곱은 그냥 마이너스 9겠지. 그치? 뭐 요런 것들. 난 뭐 밑에 거 이제 여기 있잖아. 보기차 방지 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알겠지? 너 이거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돼. 잘 나오죠 이거. 대단히 잘 나오지. 엄청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온다 이런 거. 열심히 푸시고 열심히 풀어보시고 나중에 쌤한테 질문하세요. 뭐 반복되는 것들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이건 뭐 정말 잘 나오지 이런 거. 부정방정식 아까 한 거를 살짝 보면은 550번 이런 거 아까 쌤이 했던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푼다고? 두 근이 정수? 그러니까 알파 베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되네? 근데 저 m을 없애려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네? 그치?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네. 그러면 뭔가 방정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 몇몇 가지가 있겠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방정식, 진짜 부등식의 풀이가 있는데 이쪽 뒷부분은 일단 저희가 좀 풀어보시고 여기서는 가우스랑 이게 등호 들어가는 거 그거를 조금 신경 써야 돼. 등호 들어가는 거 알겠지? 등호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거 빼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 가우스도 꼭 기억을 하시고 가우스 x가 있으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 그거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문제에서 가우스가 나온다면 가우스는 상수로 바꿔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처리하시고 봐야 된다. 스텝 2도 있고 스텝 3도 있는데 자, 과제를 쌤이 아까 153초까지라고 했지. 일단은 다음 주 쭉 집에서 쭉 푸세요. 이거 고정이 알겠지? 스텝 2까지를 보면은 크게 질문거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월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더 줄게. 양이 많으니까 화요일까지 끝까지 풀어봐. 끝까지 화요일까지 끝까지 일단 먼저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지? 끝까지 쭉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보충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